네, 혹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거지였습니다. 자궁에 왜 수술용 거즈가 들어있던 걸까요? 지금부터 원인도 모른 채 무려 24년간 고통을 받아온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김 팀장, 김단비 팀장이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가 한 5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이 2년 전 일을 하다가 갈비뼈를 다치게 됩니다. 그렇게 갈비뼈를 다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복부 출혈이 계속됐던 겁니다. 결국 응급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배를 열어보니 자궁 안에는 거즈가 나왔습니다. 무려 13cm의 거대한 거즈였는데요. 이 거즈는 자궁의 조직과 워낙 유착이 심해서 그 형태조차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즈 뭉태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의 거즈가 언제 이렇게 자궁 안에 들어간 건지 파악해보니 무려 24년 전에 둘째 막내 아들을 제왕절개 수술하던 과정에 의료진이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복부를 닫으면서 그 안에 24년 동안 거즈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여성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출혈은 기본이고 누우면 배가 딱딱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자궁에 뭔가 근종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단받기도 하고요. 근데 김단비 취재팀장의 설명처럼 우연한 기회에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거즈가 나온 겁니다.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에서 출혈이 된다고 해서 혈압이 막 떨어지고 해서 그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열어봤더니 폭이 아니고 거즈가 엄청 많이 있어요. 수술 그렇게 꽤 많아. 거즈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돼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떨어졌으니까. 이 거즈의 크기가 가로 13cm, 세로 13cm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이렇게 휴지로 잘라와 봤는데 이 정도만한 크기가 자궁에 24년간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제 손바닥보다 거의 더 큰 사이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4년 동안 있으면서 자궁과 유착도 생기고 각종 통증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는 게 신체의 어떤 그게 이렇게 불편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저희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으면 이건 상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도 좀 물을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뒤늦게 발견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이 된 겁니다. 네, 50대 여성의 삶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말로 다 뭐 하겠어요. 그걸 여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집안일도 요즘 엉망이에요. 문제도 먹으면서도 이거 왜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안 먹어도 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혈을 했어요. 고민하더라고요. 내막염이 걸렸더라고요. 내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약을 뭐 이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여성의 자궁과 난소를 드러낸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러한 충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엔 그 의사의 실수 하나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에 수술하는 과정에 실수로 거즈가 이제 제거하지 않은 들어있었던 거고, 이제 제거가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조직과 유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자궁과 난소를 다 적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호르몬제까지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로는 수술 전에는 호르몬제를 먹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 수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호르몬제를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후속 손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뭐 이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또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달라질 개연성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24년 전의 사건으로 일련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로 봐야죠. 네. 그래서 의원님 결국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거죠. 네, 이 피해자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올렸어요. 저희는 뭐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다.
단지 병원 측에 진심 어린 사과가 있고 적절한 그 어떤 보상만 있으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즈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시작했다. 지금 현재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좀 해당 병원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 주치의 그다음에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소송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처를 입습니다. 법원이 정확한 신체 감정을 위해서 이 감정 병원에 지정해 줬는데요. 의사가 몹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감정을 받기 위해서 지정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하여튼 상처를 줬어요. 50 넘으면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식의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갱년기 여성도 뭐 이런 정세는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다는 식으로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너무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지만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 그때는 포기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나오면서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 서서히. 네, 김 팀장인데 네. 그 의사 여자였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남자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뷰 말미에 여의사였다고 이 여성이 털어놨었는데요. 특히 여성은 감정을 받기 위해서 서너 시간을 병원에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들을 모두 진료보고 나타난 감정의사가 저렇게 50 넘으면 자궁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자궁을 잃어서 잃은 상실감이 엄청 컸습니다. 평생 이 거즈 때문에 받아온 고통도 크지만 자궁을 제거한 탓에 한쪽 기관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피해자에게 폐경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자궁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상처를 줬던 겁니다. 결국 이 피해 여성은 바로 비뇨기과에서 두 번째 감정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다 포기하고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제는 개편이다 이런 말이 정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사라서 그런지 오히려 의사를 감싸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료사고나 아니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감정을 하는 의사들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의사 내지는 피고 민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되는 의사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이너서클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가제는 개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뭐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성 의사를 만났을 때 저 피해자분 는 불리한 일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 못할 일은 없겠구나 좀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내가 불리한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런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없도록 좀 더 이렇게 감정이가 좀 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그래야 되고 이런 매뉴얼도 좀 잘 지켜져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네. 감정의사 결국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감정 결과를 써냈다고 합니다. 뭐 법원의 판단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손해배상액이요. 수술비 입원비 120만 원, 노동력 상실비 101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글쎄요. 저는 이 24년간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2천만 원은 너무 모자라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피해 여성 측에서는 7천만 원을 속도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판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사의 감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감정한 의사 얘기로는 50대 여성에게는 자궁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피해자분께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건 그 이후에 자궁적출 수술 이후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지금 네. 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폐경기 여성이라면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4년 전의 실수 때문에 지금 호르몬 대처법을 한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해서 이건 손에서 빼버렸어요. 맞아요. 이걸 빼버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손해의 대부분이 빠지게 된 거고,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건 24년간 고통받았던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2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이게 합당한지, 이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좀 의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 2심에서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폐경, 이게 뭐 자궁이 50이 넘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감정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폐경이 됐다고 모든 여성들이 자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궁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자궁 적출수를 받은 이 자체가 어떤 불법, 그러니까 상해가 돼서 어떤 일정 부분 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전부 갖춰야 할 거에 있어서 상실이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를 좀 다퉈봐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시기가 당겨진 거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해야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거에 시기가 당겨지거나 아니면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했고, 또 그 투여량이 또 보통의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그 호르몬제 투여량과 같은지도 한번 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당겨진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시간이 길어졌을 테니까, 호르몬을 투여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 상실은 없었는지, 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위자료에도 위자료가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 갱년기 여성이면 호르몬제 치료도 받고 또 이런 폐경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자연스러운 노화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르몬제 치료의 시기가 길어지고 또 약물 투여량도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이 여성이 24년 동안 살면서 아까 비뇨기과 진료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꼭 비뇨기과 진료도 다시 감정이한테 받아서요. 뭐 일정 부분 살면서 방광염이라든가 치르지 않았어야 할, 그죠? 없었어야 하는 병인데 이걸 거지를 안에 갖고 있음으로써 뭐 방광염이나 아니면 신체에 여러 가지 불순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위자료도 사실 이런 게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럼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신적인 위자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위자료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만큼의, 그리고 그게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실질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가 인식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잘못됐다고 보여요. 신체라는 거는 기능이 있어야지 신체입니까? 그렇죠.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 아닙니까? 그러면 나이 먹어서 기능하지 않은 부분은 다 잘라내도 4년째도 성립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의식이 아주 잘못된 거고요. 50이 넘어서도 출산을 할 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 적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게 그 의사의 과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